인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 치유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오토파지, 오토퍼기, 나는 생물학적 현상이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를 정리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손상된 세포 구성 요소나 노화된 세포 소기관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넘어 장기적인 건강, 체중 조절, 그리고 암이나 퇴행성 질환 예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개념을 세계에 알리고 과학적으로 입증한 인물이 바로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이다. 그는 오토파지의 분자적 메커니즘을 최초로 규명한 공로로 2016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스미 박사의 연구는 세포 내부에서 어떻게 손상된 성분이 감지되고 리소좀이라는 세포 내 기관을 통해 분해되는지를 상세히 밝혀내며 생명과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의 연구는 암, 알츠하이머, 당뇨병, 심지어 면역 시스템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오토파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열쇠임을 증명하였다. 오토파지는 일종의 세포 청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많은 세포를 생성하고 죽이며 이 과정에서 불완전하거나 손상된 물질들이 세포 내에 쌓이게 된다. 이러한 폐기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전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토파지는 바로 이 불필요한 물질들을 분해하고 제거함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세포 생성과 조직 재생을 돕는다. 특히 이 과정은 공복 상태나 스트레스 환경에서 더욱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가 단순히 먹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몸속 세포들이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스미 박사는 그의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오토파지가 없다면 우리의 세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과학적 진보는 개인의 천재성보다는 협력과 개방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연구가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실제적인 건강 응용 분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토파지는 단순한 세포의 자가청소 메커니즘을 넘어서 암 예방, 노화 지연, 면역력 강화,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 요소와 직결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오토파지 활성화가 세포 수명 연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다양한 생활 습관, 식이법, 운동 방법 등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는 복잡한 과학적 지식이나 고가의 건강식품 없이도 가능하다. 오스미 박사를 비롯한 일본의 여러 장수 과학자들은 단순하고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가회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전통적인 일본식 식습관,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 심신의 조화로운 생활 방식은 오토파지를 촉진하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오토파지의 핵심은 균형과 절제이다. 지나치게 과식하거나 고열량, 고당분 음식을 자주 섭취할 경우 세포는 항상 소화와 흡수에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정화 작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일정 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공복 시간을 갖게 되면 세포는 이러한 소모성 활동을 멈추고 본래의 정화 기능으로 전환된다. 이때 오토파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과 재생의 시간을 갖게 된다. 요약하자면 오토파지는 우리가 외부에서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내부에서 이미 갖추고 있는 자연치유 시스템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며, 오스미 박사의 연구는 이 중요한 메커니즘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의 글에서는 이러한 오토파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본의 다른 장수 과학자들이 제안한 식습관 및 생활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오토파지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거창한 의료기술이나 복잡한 처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장수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단지 그 능력을 활성화하는 습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전환은 바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식사 방법, 시간, 양, 태도에 달려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간헐적 단식, 즉 인터미턴트 패스팅이다. 이 방법은 최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실 이는 일본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의 노인들은 자연스럽게 아침을 거르거나 늦게 먹고 저녁 식사는 일찍 가볍게 끝내는 식생활을 유지해왔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리듬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오토파지를 자극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간헐적 단식은 일반적으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방식이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16:8이다. 즉, 하루 24시간 중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안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16시간의 공복 상태가 유지된다. 이시 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작용을 멈추고 에너지를 오토파지 작용에 집중시킨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과학자 데루야 타케유키, 테이큐키 티루여 박사는 공복 상태가 체내 대사 활성화와 항산화물질 생산, 그리고 노화 방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세 가지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 번째는 대사 활성화이다. 단식을 시작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몸은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방산 산화가 촉진되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에너지원인 케톤체가 생성된다. 케톤체는 뇌의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신경세포 보호와 관련된 효능도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다이어트를 넘어서 뇌 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항산화 생성이다. 공복 상태에서는 몸이 외부 음식으로부터 항산화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들이 활발히 생성되며 결과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노화 억제 효과이다. 공복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 세포 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 균형이 조절되고 오토파지를 통해 손상된 세포 성분이 제거되며 새로운 세포 재생이 촉진된다. 이러한 과정은 유전자 발현 조절, 텔로미어 보호, 염증 억제 등 다양한 항노화 메커니즘과도 연결되어 있다. 데루야 박사는 단식이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진대사 회복과 세포 정화, 그리고 수명 연장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건강 개선 전략임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단식이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포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강화하는 유익한 스트레스 별표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일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인 하라하치부, 복팔분, 즉 80%만 배부르게 먹기이다. 이 개념은 오키나와 지역에서 특히 강하게 실천되어 왔으며 그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백세인을 보유한 블루존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가 아직 조금 고플 때 수저를 내려놓아라는 식습관을 몸에 익힌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역시 오토파지를 촉진하는 식사 방식이다.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기관은 과로하게 되고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오토파지 작용은 억제된다. 반대로 조금 덜 먹는 습관은 소화 부담을 줄이고 세포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특히 저녁을 일찍 가볍게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긴 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늘어나며 오토파지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이와 관련해 별표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 디아어 시게이키 헌호에러, 별표는 매우 인상적인 인물이다. 그는 1911년에 태어나 105세까지 활동하며 일본의 대표적인 장수 의사로 존경받았다. 그는 100세가 넘는 나이까지도 진료와 강연을 멈추지 않았고 본인의 건강 비결로 하라아치부, 즉 항상 80%만 먹는 식습관을 들었다. 그의 식단은 매우 단순했으며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가볍고 신선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특징이었다. 히노하라 박사는 또한 의사를 너무 믿지 말라는 조언도 남겼다. 그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관리할 것을 권장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가능한 한 많이 걷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삶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건강 비결이라고 믿었다. 그의 인생 철학은 건강이라는 것이 단순한 의학적 처방을 넘어서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 방법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음식 섭취법이다. 단순히 단식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식사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이시하라 유미, 서건결실, 박사의 접근이 눈에 띈다. 그는 일본 총리의 주치의로도 활동했으며 이시하라 클리닉을 운영하며 많은 환자들에게 자연치유 중심의 식이요법을 권장했다. 그의 핵심 철학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 소화기관을 쉴 틈 없이 혹사시키면 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시하라 박사는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된 고형식을 먹고 아침은 당근 또는 사과 주스와 같은 생즙, 점심은 홍차에 흑설탕과 생강을 넣은 차 한 잔으로 대신할 것을 권했다. 이렇게 하면 하루 동안 16시간 이상의 자연스러운 단식 구간이 생기고 이에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 당근 주스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풍부하여 간 해독, 피부 건강, 위 점막 보호에 효과적이며 사과 주스는 천연 펙틴과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해 장내 유익균 증식, 전해질 보충에 도움을 준다. 단, 과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 소량만 마신 후 10에서 20분 후에 견과류나 올리브유 한 스푼과 함께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홍차 플러스 흑설탕 플러스 생강 조합은 공복 중에도 가볍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위장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상적인 음료다. 이 음료는 단식 전후에 마시기 좋으며 위를 따뜻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식사 횟수는 가능하면 하루 1, 2회로 제한하고 내용은 식물성 위주의 전통 일본 식단을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다. 채소, 해조류, 발효식품, 생선, 콩류, 나토, 된장 포함, 통곡물, 현미, 보리 등은 오토파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신체 기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식이요법은 히로미 시나이어 박사의 이론과도 연결된다. 그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세계 최초의 용종 절제술을 개발한 수학이 내과의 대가이다. 시냐 박사는 별표 효소 중심 식이요법, 시나이어 바이어자임 시리, 별표를 제창하며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위주의 식단, 육류 최소화, 단식과 물 섭취를 핵심 원칙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일 아침 공복에 물 2잔을 마셔서 체내 해독을 시작하고 저녁 일찍 식사를 마쳐 다음 날 아침까지 별표 시냐식 16시간 단식, 시나이어 리텔 패스트, 별표를 실천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하루 종일 녹차, 센차를 마시는 것도 오토파지를 부드럽게 촉진한다고 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오토퍼기이다. 오토파지는 세포가 불필요하거나 손상된 성분을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그리고 노화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본의 여러 장수 과학자들은 이 오토파지를 일상 속에서
넓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강의 원칙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핵심은 덜 먹고 적게 자극하며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사의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다. 하루 24시간 내내 먹고 마시는 현대인의 식습관은 오토파지의 활성화를 방해한다. 오토파지는 공복 상태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며 일정 시간 이상 소화 활동이 멈춘 상태에서 세포는 정화와 재생 모드로 전환된다. 따라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이 바로 간헐적 단식, 인터미턴트 패스팅이다. 일본의 장수과학자 데루야 타케유키 박사는 간헐적 단식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며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새로운 에너지원인 케톤체를 생성하고 그것이 뇌세포와 전신의 회복에 기여하는지를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특히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환하는 순간부터 세포 내의 오토파지 반응이 시작되며 이때 미토콘드리아 기능 또한 개선된다. 또한 이 상태에서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세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 관련 질환의 위험도 낮아진다. 데루야 박사는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를 유익한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며 일정 수준의 절제가 오히려 몸의 회복력을 올린다고 설명한다. 간헐적 단식은 반드시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라는 16, 8 방식이며 이는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첫 식사를 하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아침을 생략하거나 늦게 먹는 것이 단식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된다. 단식 시간 동안에는 물, 허브차, 녹차, 혹은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를 소량 섭취함으로써 세포 정화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습관은 하라아치부, 복팔분, 이는 일본 오키나와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습관으로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라는 의미이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오토파지를 억제한다. 반면에 가볍고 절제된 식사는 세포에 여유를 주고 자율신경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하라아치부는 단순한 식사량 조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신과의 대화이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며 만족을 탐닉이 아닌 균형으로 이끄는 생활 철학이다. 하라아치부의 중요성을 직접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 바로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이다. 그는 105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수와 건강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의 식사는 언제나 단순하고 가벼웠으며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가능한 한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소량 섭취했다. 그는 하루 한 끼 또는 두 끼만 섭취하며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활화했고 하루에 몇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습관으로 활동량을 유지했다. 또한 그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삶을 즐기는 것을 꼽았으며 재미있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할 것을 권했다. 오토파지는 단지 생리적 조건만이 아니라 이처럼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정신 상태에서도 잘 작동한다. 오토파지를 지원하는 세 번째 핵심은 바로 음식의 질이다. 식사량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는 단식을 지지하는 식사법으로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고 나머지는 주스나 차로 대체하는 식단을 제안한다. 그는 아침에는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 점심은 흑설탕과 생강을 넣은 홍차, 저녁은 소량의 고형식으로 구성된 식사를 권장한다.
이러한 식단은 자연스럽게 하루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을 만들며 위장을 쉬게 하고 간 기능을 도와 오토파지 환경을 조성한다. 당근 주스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간 해독과 눈 건강에 좋고, 사과 주스는 펙틴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장 건강을 개선한다. 또한 홍차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흑설탕은 천연 미네랄을 제공하며, 생강은 혈, 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히로미 시냐 박사 또한 식단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생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효소가 건강의 핵심이라며 가능한 한가열이나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식사 원칙은 간단했다. 하루 1끼의 소량 식사, 가능한 한 식물성 중심, 가공육과 정제 설탕 배제, 아침 공복 시 물 2잔 섭취, 저녁 일찍 마감, 그리고 충분한 수. 면이다. 그는 시냐 리틀 패스트라는 개념을 통해 매일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는 현대인에게 실현 가능한 오토파지 전략으로 매우 유용하다. 그렇다면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루 일상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정답은 단순한 반복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식사는 당근 주스나 사과 주스 반잔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며 필요하면 견과류를 소량 곁들인다. 점심을 생략하거나 홍차와 생강차로 대신하며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한다. 저녁은 하루 유일한 고형식으로 된장국, 나물, 김, 나토, 생선 혹은 두부를 소량 곁들여 균형 잡힌 한 끼를 구성한다. 식사 후에는 산책이나 조용한 활동을 하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인 뒤 10시 전후로 숙면을 취한다. 이 리듬이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고 위장이 편해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아침에 피로감 없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오토파지는 단순히 단식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믿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고 자율적이다. 우리는 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덜 먹고, 더 쉬고, 더 가볍게 살며,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을 위한 길이다. 일본의 장수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다. 당신의 몸은 이미 완벽한 치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음 식사, 다음 공복 시간, 다음 산책, 그리고 다음 휴식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는 그 흐름을 신뢰하고 조용히 따라가 보자.